1차 시 너와 나를 위한 법 저작권법.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의 부여와 저작권의 원활한 이용의 도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저작권의 보호 이유를 알 수 있고 저작권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기간 저작권 제도 없이도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작권 제도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에 쓴 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나 소설, 사진, 그림 중 상당수는 직업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것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창작과 배포에는 비용이 드는데 이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창조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되고 제3자의 부당이득이 방조되며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에 대한 학제적인 근거로는 노동이론, 유인이론 등이 있고 최근에는 법경제학적 분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이론은 창작자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것이므로 마치 사과나무를 키운 농부가 사과를 가지듯이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죠. 유인 이론은 창작자에게 창작 활동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유인한다는 이론입니다. 최근에는 경제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사회에 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가 A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특유의 글솜씨로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가 쓴 소설 중 하나가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 제작자의 제의를 받아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죠. A씨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설로 돈을 벌게 되자 A씨는 다른 걱정 없이 소설 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더욱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죠. 한편 또 다른 소설가 B씨도 인기 있는 소설의 작가였답니다. 그런데 B씨의 소설이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B씨의 소설을 인터넷 자료실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아 공짜로 보면서 아무도 B씨의 소설책을 사지 않았던 것이죠. 수입이 없는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소설을 쓸 시간도 의욕도 상실한 채 결국 소설 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 BC의 소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저작권의 보호가 국가 경제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합법 저작물 시장을 침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생산 기회를 상실 또는 유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고용, 부가가치 등의 창출 가능을 차단합니다. 이 손실의 규모를 콘텐츠 시장 규모와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생산액 측면에서는 5.7%,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6.1%, 고용 측면에서는 6.8%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의 콘텐츠 불법 복제 행위를 막아 생산 활동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경우 콘텐츠 산업은 물론 여타 국내 산업 전반에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특히 취업 개수가 높은 음악, 영화 등의 분야는 고용 파급 효과가 매우 커 국내의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는 출판, 영화, 게임 등을 통해 1997년부터 10년 동안 약 308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총액인 231조보다 높은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지의 제왕이 제작된 뉴질랜드는 관광객 연평균 5.6% 증가, 영상산업 146% 성장, 고용 창출 약 2만 명 등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산업은 기존의 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불러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작권 보호가 원활할 경우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3조 3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용 규모도 연간 약 2만 3천 명에서 3만 7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세수 또한 연간 약 1,500억 원이 더 발생되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등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작권 보호가 우리 산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류 열풍을 통해 우리의 저작물은 세계 속에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가 한류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창작물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작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명심해야겠습니다. 저작권의 특징을 볼까요? 저작물은 창작에 많은 노력이 드는 데 비해 복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으로 저작물을 보호하게 되었고 베른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에서 재산권으로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식재산이라 불리는 것이죠. 재산권이란 것은 법을 배우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을 누가 몰래 사용하거나 가져가 버리지 못하도록 법이 보호해 줍니다. 저작권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누가 몰래 가져다 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며칠 동안 못 쓰거나 이 친구가 국제전화라도 걸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때로는 경찰에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그만 쓰라고 할 수 있고 손해본 만큼 배상을 청구하며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4차 시에서 상세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저작권은 재산권이지만 앞에서 예로 든 핸드폰이나 집, 빵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요. 빵은 훔쳐가서 먹어버리면 나는 굶어야 하죠. 그런데 저작물은 누군가 불법 복제를 하더라도 내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를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유형물에 대한 재산권과 저작권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이번 주 1위에서 100위 안에 든 최신 가요 mp3를 다운받은 친구 A는 당당하게 항변합니다. 내가 이거 좀 듣는다고 누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돈 주고 산 애들 파일이 없어지거나 노래가 안 들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례가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사과가 한 개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먹어버리면 나는 먹을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나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네 명이 이용할 때 사회적 효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물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문화 발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창작을 위한 소재 사용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저작권법은 내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보호하는 법 제도와는 다소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강력한 보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는 것을요. 버튼을 클릭하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세요.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 보면 그 목적을 더욱 잘 알 수 있죠.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를 원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저작권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단으로 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죠. 여기서 저작권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가진 자, 저작 인접권자는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3차 시에서, 저작 인접권자에 대해서는 11차 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을 줍니다. 동시에 이용자를 배려하여 보호를 배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닙니다.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즉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간혹 언론에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듣지요. 이는 권리의 부여와 공정한 이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저작권자들의 이익이 크게 위협받을 때 새로운 권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죠. 지나치게 권리가 강화되었다면 이용자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2012년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소위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라는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 부여와 원활한 이용을 위한 조항들은 다른 차시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저작권법이 권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상세한 권리의 내용을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의 부여와 이용의 보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권리가 복제권이죠.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이 생겨날 때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었고 카피라이트라는 말도 복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정성껏 음악을 녹음하여 선물하여도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받아 적는 것도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편지에 적어 친구에게 보내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복제권을 권리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를 위하여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그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죠.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에도 작곡자와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연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타를 치면서 동아리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 방송에서 가요나 팝을 틀어주면서 저작권 걱정을 하지 않죠.
이는 저작권자에게 공연권이라는 권리를 주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공연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보호기간의 제한도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위 그림은 고흐의 그림인데요.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면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서 있는 긴 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복제해서 내 방에 걸어두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까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악보나 고전 소설을 마음껏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 TV 진품 명품에 나오는 도자기나 병풍은 몇백 년이 지나도 누군가의 소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핸드폰이나 볼펜에 대한 소유권은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되죠. 다만 보호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일반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 오른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하여 법원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패티 스미스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1893년 유치원 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 굿모닝 투올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의 가사가 붙은 Happy Birthday to You가 악보로 처음 출판된 것은 1910년대라고 해요. 정확한 창작 시기나 저작자의 사망 시기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기간 도과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모아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제해서 돈을 받고 팔아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또 법령이나 판결문은 저작권의 보호를 배제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를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작권법은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이용자를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죠. 버튼을 클릭하여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배려에 대해 좀 더 살펴보세요. 이번 차시에서 우리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보호,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권리의 부여와 이용의 도모라는 양축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저작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리자일 때도 또 이용자일 때도 저작권법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 차시에서 기억해 주실 점은 저작권법의 목적이 권리자라든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당한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파라치라고 불리는 일부 법무법인의 횡포를 보면서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거, 심지어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이용하면서 문화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리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창작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생계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없는 것보다 보다 많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저작물들,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리를 부여해서
더 많은 저작물이 나온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창작된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문화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은 권리자를 보호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고요. 그를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와 이용의 도모,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법은 결국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 공정한 이용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권리자 입장에서도 뭔가 약간 아쉬운 듯하지만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이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도 다소 불편한 감은 있지만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적절하게 균형, 델리게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이 저작권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보실 때에도 권리를 부여할 때는 항상 이 권리를 제한해서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양자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한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의 대표적인 권리가 복제권입니다. 저작권의 대표적인 권리는 카피라이트, 말 그대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우리가 복제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나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mp3를 듣고 싶다고 해서 파일 하나 전송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연락해서 이거 복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필기를 하신다면 이건 역시 복제에 해당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모두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라는 조항을 함께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 우리가 15차 시에 걸쳐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법이라는 말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지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법학과 학생들을 보면 이 두꺼운 법전을 들고 다니면서 법전을 열심히 외우는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사실 저작권법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학설 내용 공부하면서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일들을 가지고도 저작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이 강좌 과정에서도 우리가 저작권법을 외우자, 몇 조의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고 또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한 어려운 학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의 부여와 저작권의 원활한 이용의 도모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시, 아이디어도 보호될 수 있을까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